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전국적 20개 시험장에서도 치러졌습니다. 응원 속에 치러진 수능 시험장의 풍경을 담아봤습니다. 이번 대학 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은 지난해 수능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분석입니다. 진학 담당 교사들은 수시에서 지역을 배려한 전형을 준비할 것을 권했습니다. 전주대학교 건물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허위 게시물을 쓴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IP 주소 추적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해 허위 글을 올린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창 90포항 인근에서 2.2톤급 어선이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구조대를 급파해 선박에 타고 있던 한 명을 구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2023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수능은 인생의 첫 관문이라고 불리는 만큼 수험생들을 향한 응원이 이어졌는데요. 선생님과 후배, 가족들의 따뜻한 응원이 가득했던 전북도 내 시험장 분위기를 이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내 한 고등학교 앞, 선생님이 수험생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선생님은 수험생에게 긴장하지 말라며 조언합니다. 떨지 말고 그냥 평소 준비했던 대로 우리 항상 잘해왔으니까 오늘도 하고 찍은 거 다 맞고 그리고 대박 나서 이렇게 귀가하는 걸로 화이팅! 한쪽에는 선배를 응원하러 나온 후배들이 현수막과 간식 꾸러미를 들고 있습니다. 몇 명의 후배들은 선배에게 절을 하며 긴장을 풀어줍니다. 선배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수능 보시는데 저희가 후배가 또 응원에 힘도 나니까 저희가 이렇게 응원하러 나왔습니다. 수험생을 응원하는 학부모의 모습도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한 아버지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고 아들이 시험장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봅니다. 한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마음을 졸이며 아들을 시험장 앞까지 데려다 줍니다. 긴장되죠. 저도 떨리죠. 최선을 다해라. 시험장에 향하는 수험생은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저께는 진짜 안 떨렸는데 막상 오니까 좀 떨리네요. 지금까지 공부한 거 잘 보고 오면 좋겠다. 도내 70개 시험장에서 17,000여 명의 수험생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응시한 가운데 모든 국민이 수험생의 노력이 결실을 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선배님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은 지난해 수능보다는 쉽게 출제됐다는 분석인데요. 진학 담당 교사들은 수시에서는 지역을 배려한 전형을 준비할 것을 권했습니다. 이어서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수능 국어 영역은 지난해 수능보다는 쉽고 평이한 수준이었던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본부는 올해 수능에서 예년 출제 기조를 유지했으며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현상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 진학 담당 교사들은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선택 과목의 경우에 과목 간의 난이도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점이 보입니다. 하지만 국어나 수학의 경우에 선택 과목을 학생들이 어떤 선택 과목을 택하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발생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17일 수능 시험이 치러지면서 대학별 수시 전형 논술 면접고사와 정시 전형도 시작됩니다. 일부 학교의 경우 면접 평가가 이미 진행됐으나 다음 달 초까지 수시 전형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진학 담당 교사들은 지역을 배려한 대학 전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수시에서는 일단 면접 전형을 보는 학교가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배려한 상위권 대학들의 전형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했는지 먼저 확인한 다음에 지역을 배려한 전형을 좀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수능 성적표는 다음 달 10일 통지될 예정입니다.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일은
다음 달 15일이며 보름 후인 29일부터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전북 도내에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른 수험생 중 13명은 경찰차를 타고 시험장에 도착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17일 13명의 수험생이 시간내 입실할 수 있도록 교통 지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능날 교통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 도내 70개 시험장 주변에 경찰관 360명과 순찰자 91대, 오토바이 19대를 배치했습니다. 전주대학교 건물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허위 게시글을 쓴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학생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 20분쯤 학생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게시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등의 허위 글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IP 주소 추적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해 허위 글을 올린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낮 12시 40분쯤 고창 90호항 인근 해상에서 2.2톤급 어선 A호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고창 파출소와 구조대를 급파해 A호에 타고 있던 한 명을 구조했으며 선체가 가라앉거나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리프트백을 사용해 90호항으로 예인했습니다. 해경은 사고 선박이 90호항에서 9항으로 이동하던 중 선체에 구멍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기다리던 카타르 월드컵 드디어 11월 20일에 개막합니다. 우리 국가대표팀의 첫 경기는 24일 목요일 우루과이와 치러지는데요. 코로나19와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사회 분위기가 가라앉은 탓인지 월드컵 직전에 열기는 이전 대회들만 못해 아쉬움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여파와 코로나19 확산 걱정 때문에 전국에서도 볼 수 있었던 거리 응원, 이번 월드컵에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축구협회와 서울시 등이 안전 대책과 함께 서울 광화문 거리 응원을 준비하고 있을 뿐 다른 지역의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드컵의 안방 열기만큼은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배달 중심의 지역 상권도 월드컵 특수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가정에서 우리 대표팀의 선전도 응원하고 또 주위 사람들과 축구 이야기도 나누면서 어두워진 사회 분위기를 잠시 잊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 의혹과 관련해 산업부가 일부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업체 양수인가에 대한 철회 절차에 착수키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행정 제재만 그치지 않고 사법기관의 수사 의뢰를 검토, 전북도의 해상풍력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꿈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는데요.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 의혹과 관련해 사실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산업부가 조사한 의혹은 국립대 교수 A씨가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을 외국계 자본에 넘겨 7,000배가 넘는 수익을 챙겼다는 게 핵심입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발전사업 허가업체 S사를 통해 산업부로부터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허가를 받고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설립한 특수 목적법인 T사로 사업업권을 양도, 다시 태국계 회사 J사에 넘겨서 720억 원을 벌어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산업부는 이 과정에서 산업부가 양수인가한 지분 구조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1건, 미인가 주식 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2건 등 모두 5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또 2015년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해서도 허가 신청 당시 S사가 최대 주주를 허위로 기재해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영농 인력난이 악화하는 가운데 정읍시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0월 베트남 럼동성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3월쯤 농가에 배치할 예정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농가와 연결해 농번기 원활한 인력 수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농철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읍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요 조사를 마쳤습니다. 남원의 역사와 기록을 디지털화시켜 통합관리하는 레코드테크가 오는 2026년까지 조성됩니다. 남원시는 총 사업비 69억 원을 도입해 남원다음관 인근에 근현대 역사체험지구 남원레코드테크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는 광안루원과 남원예촌, 교통산성을 연계하는 자료들을 통합해 기록할 계획입니다. 또 통합기록물을 차세대 기술과 융합해 관리할 수 있는 복합 콘텐츠 세계동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남원의 기록과 전통을 차세대 기술로 재창조하고 테마별로 묶어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고 체험하는 레코드테크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제시의회가 다음 달 15일까지 제264회 정례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김제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달 25일까지 진행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을 들추고 지적함이 이함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아 더 나은 김제시도의 발전을 위한 올바른 비전을 세우고 다듬는 과정인 만큼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